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의 정치 계절이 바야흐로 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란도 플로리다에서 재선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내주에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첫 토론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2020년 대선 이제 17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시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선 캠페인 시작은 약 2만 명의 열띤 지지자들의 열광 속에서 진행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솜씨는 이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 비슷하게 하고 있는 팍스 뉴스는 어제 재선 캠페인 집회 기사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라고 썼고, 그런가 하면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재선 노력은 2016년식의 재판이 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도는 2016년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주제로 다시 갈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순발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략을 무궁무진하게 쏟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16년도에 톡톡이 재면을 봤던 그 식으로 갈지도 모른다 하는 예상이 보수계 그리고 진보계 언론 쪽에서 모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회 소식, 또 그의 전략은 무엇인지, 2020년도의 대선전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는 아머웨이 센터에는 2만 명이 넘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6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그가 왜 4년을 더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역설했습니다. 그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아주 대단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돈도 풍족하고 공화당에 단합된 지지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 기반층인 남부지역, 주로 저교육, 저소득 백인층의 절대적인 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조사에서는 40% 초반의 시원치 않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들의 지지도는 80%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는 단합이라든가 반대 측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의 지지층 단속만 잘하면은 6천만 표가 나온다는 이치를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의 슬로건이 4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2016년도에 큰 재미를 봤기 때문인데, 그의 슬로건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격, 갱과 폭력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의 잡을 빼앗아간다, 그런 내용이고, 또 언론들에게 페이크 뉴스라는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제 3만 3천 개의 이메일 화제를 계속 꺼냈습니다. 청중들은 이에 응답해서 그녀를 감옥에 lock her up을 다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의 청중들에게 이번 선거전의 새로운 슬로건은 Keep America Great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의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America가 Great 됐으니까 Keep 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옛날 거 아닌가, 진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첫 집회에서도 그가 4년 전에 했고 또 2년 반 동안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줄거했던 fake news, witch hunt, criminal immigration 이런 단어를 주로 한 공격, 과장, 분개를 어제도 계속했습니다. 이 재선을 시도하는 현직 대통령의 하는 일 중에서 잘한 일 리스트,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헬스케어 개선, 군 예산 확대, 건 라이트 보호, 또 장밋빛 경제 이런 것들은 빠뜨릴 수가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멕시칸 워는 아직도 없고 인프라스트럭처 개선도 아직은 없습니다. 트레이드 워, 이란 핵협정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바마 케어 대체안은 아직도 소식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점은 무수합니다. 우선 그가 4년 전에 트럼프라고 사인이 붙은 항공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경호가 경호실의 경호고 공화당의 지지가 있고 또 온갖 행정부의 지원이 있고 달러가 무진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4 more years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길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입니다. 트럼프가 대부분의 중요한 주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결코 내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정식도 여기서 가지게 된 것인데 퀴니피악 유니버시티 폴링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9%나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차이를 내주지 않은 주로 유명합니다. 2004년도에 부시가 5% 이겼고 2008년도에 오바마가 3% 이겼습니다. 2012년도에 오바마가 1% 이겼고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1%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에서 바이든이 9% 이겼다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당연히 있습니다. 2018년도 거버너 그리고 세네터 선거에서도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난 것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그렇다면 중서부 지역은 어떨 것인가? 스윙 스테이트면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들,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부주가 보수계 후보를 찍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소위 스윙 스테이트의 향배가 문제인데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결정적인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 또 중서부 지역의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도 여론조사가 시원찮게 나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올해로 창사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영혼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41주년 공개헌금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방법,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KCBS의 모든 방송 컨텐츠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작됩니다. 미디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인 방송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KCBS는 순수 복음 방송의 정직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선교 헌금 동참 방법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교회, 직분 등 후원 약정서에 기입할 내용들을 카카오톡이나 847-583-0191번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KCBS 공개헌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팩스 847-583-8295, 카카오톡 847-707-4200
69번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의 죽음에 대해 유엔의 첫 독립조사 결과 그의 죽음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비공식 처형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칼라마드 특별보고관은 카쇼기 죽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우디가 카쇼기를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라마드 특별보고관은 빈살만 왕세자나 살만 국왕이 카쇼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만 불법 행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당국이 추가 조사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메이 센터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2016년 대선 때 사용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Keep America Great이라고 외치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며 당신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서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이에 앞서 무역 논의를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아주 잘했다며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 앞서 각국 경제통상팀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잇따라 미국 관광객들이 사망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다시 9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조셉 앨런은 도미니카에서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다가 지난주 갑자기 사망한 채로 호텔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13개월 동안 원인 미상의 이유로 미국 관광객 9명이 사망했습니다. 건강한 상태였던 그는 도미니카 당국이 실시한 예비 부검 결과 폭력의 흔적 등은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지난 5월에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독극물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시간호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지난달보다 6인치, 작년보다 1피트나 더 높은데 이는 지난 1986년도 기록과 맞먹습니다. 수위 상승은 지난 겨울의 폭설과 늦은 봄에 내린 많은 비 때문입니다. 수위 상승은 5대호 전체가 보이고 있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임신한 10대 여인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달 그녀를 살해한 후 그녀의 자궁으로부터 태아를 꺼내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크라이스트 메디컬 센터 병원 측은 가짜 산모로 입원한 가해자를 식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살자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을 총으로 18발이나 쏴 절명시킨 시카고 경찰 2명이 경찰 자체 조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2016년 11월 25살 자슈아 벨의 피살 사건 당시 경찰들이 경찰 수칙을 지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살자 가족들과 만 그린우드 지역 흑인 커뮤니티는 이를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보고 시위를 며칠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지만 차차 그치면서 흐린 날씨 이어지다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65도, 최저 54도,
내일은 이른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68도, 최저 56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한때 썬더스톰도 예상됩니다. 최고 75도, 최저 60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77도, 최저 69도입니다.